56,500달러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 지점이 정말 마지막 찐 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3배가 올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거는 채굴자들의 매도가 지금 제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거는 아니고 원래 매 반감기마다 있어 왔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반감기와 지지난 반감기에도 반감기가 지난 후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횡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가격이 5만 9천 달러에서 7만 2, 3천 달러 사이의 가격대를 지금 한 3개월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채굴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데 채굴자들이 운영을 위해 들이는 비용은 똑같죠. 근데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반감기가 지나면. 근데 회사를 운영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보통 보유하고 있는 그 재고의 여분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회사 운영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새롭게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팔면서 일단은 매도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점점 그 채굴란이 경쟁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퇴출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다 폐업 정리. 네. 반값 할인. 네, 얼마든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채굴자들,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는 채굴자들이 폐업 할인하면서 다 던지고 갑니다. 채굴기도 다 정리하고. 바로 그런 시기를 이제 그 반감기 지나고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채굴자 항복기라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다 던지고 나갈 사람 다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매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를 만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매도량은 상당수 한 절반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채굴자 항복 시기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슈사 책에도 적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즈 2, 반감기 지나고 6개월 뒤부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시기가 보통 이제 채굴자 항복이 다 끝나고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좀 각국 정부가 불법적인 활동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도 어쨌든 전고점 근처에 있고 좋으니까 이 시기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5만 개를 이번 1월에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6천 개 정도를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팔았어요. 하루에 1,000개씩은 팔았다는 거죠.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2배가 넘는 양을 거의 매일같이 판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양이 한 4만 4천 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속도로 더 판다면 한 두세 달은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국도 얼마 전에 또 한번 팔았고, 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매도가 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이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조만간 풀린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보상 물량, 비트코인 약 14만 개 정도가 조만간 풀리는데, 한 번에 다 풀리는 건 아니고, 3달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풀리는 건데 어쨌든 그 물량이 나오면 적어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라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마운트 곡스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절반 정도인 7만 개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도된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대략 한 600개 정도가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하루 거래량이 50만에서 70만 개예요. 그럼 600개라고 하는 건 하루 거래량의 0.1%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소화 못할 분량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심리적 악재죠. 근데 이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 조만간 배포가 시작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것. 이런 여러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지금 겹치면서 가격을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121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121선을 중요한 게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3년 상승장의 초반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매수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지면 홀딩을 하다가 이제 사이클 고점 신호들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이겠죠. 이렇게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100일 이평선이든 120일 이평선이든 200일 이평선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단기 투자나 또는 뭐 단중기 정도 타임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이클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가지고 하면 되고요. 왜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막상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렸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 풀렸다는 소식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가격이 거의 안 떨어져. 그럼 뭐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별거 아니잖아.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오직 사이클의 관점에서만 투자를 하면 된다. 다만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원칙상 그런 추세선이 중요하다면은 그거에 맞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마운트 곡스 악재가 아직 남았어요. 실제로 배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저는 최종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도 아직 완전 최종 항복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 지표들도 아직 최종 항복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비트코인은 전체 투자자의 85%가 수익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올해 초에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팔 사람이 다 안 팔았다. 힘든 시기가 가격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4, 5월 정도의 저점이 한번 56,500달러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죠. 이번에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실제로 배포된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근데 대신 저는 그 지점이 정말 마지막 찐 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이 작년에 6개월 정도 횡보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과 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횡보를 하다가 두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찐바닥을 형성하다가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3월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5만 달러 때까지 떨어졌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서 7만 때까지 다시 올랐죠. 그랬다가 또 한 달 횡보하다가 다시 지금 또 6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때도 이 지금 현재 위치한 두 번째 바닥 가격에서 한 번 반등해서 1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한 번 6만 4천 달러 정도까지 상승해서 거기가 정확히 100일 지수 이평선이거든요. 그 100일 EMA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지금처럼 두 번째 바닥을 형성했을 때 한 번 더 전저점을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한 번 더 전저점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 전저점이라고 하면 56,500달러죠. 거기를 한 번 더 확인할 패턴적인 그런 모양이 좀 갖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 그 마운트 곡스 악재도 조만간 한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타이밍 정도 해서 한 번 정도 더 5만 달러대를 확인하는 그런 찐바닥 확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능성적인 얘기지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저는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지점이 찐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찐바닥을 확인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작년 6개월 횡보장에서도 이 두 번째 바닥 기간에서 찐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도 한 달 반 정도 가격이 서서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찐바닥을 확인하고. 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찐바닥을 한번 확인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근데 작년에 그 6개월 행보장을 끝냈을 때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3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랬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이 마지막 바닥 구간을 네. 벗어나고 나면은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가 물량이 풀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일단은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지금 6만 달러가 간당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5만 달러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그 중간 조정기마다 늘 나오던 식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반감기를 전후해서 그런 얘기가 맨날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반감기 없다. 근데 반감기 효과 자체가 원래 반감기 끝나고 3, 4개월 지나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본격적이라는 것은 반감기 6개월 이후, 반감기 후반전 페이즈 2. 이거는 제가 이미 1년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그냥 적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신 분 한번 사서 보세요. 진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 오른다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의외적인 면이 있었죠. 반감기 전에 최초로 전고점을 찍었어요. 이거는 새로운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사이클은 어쩌면 단축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몇 개월 동안 횡보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조금 더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은 결국 가격 패턴이 그냥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제가 비슈사 책을 썼을 때 그 시간과 시간축과 똑같은 타임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빨랐는데 지금 휴게소에서 오래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뒤따라오던 차들도 휴게소에 멈췄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 사이클, 그 뒤따라오는 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이클들이죠. 그 과거 사이클들과 지금 거의 똑같은 속도로 다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고점 신호들이 지금 다시 리셋되고 있어요. 리셋되고 과거에도 조금 빨랐던 때는 항상 여지없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 고점 신호들이 과열 신호들이 리셋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과거 사이클들과 비슷한 속도로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면 단축 사이클이 됐으면은 사이클 고점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언제 팔아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가봤던 길이니까. 기존의 고점 신호들도 다 신뢰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안 가봤던 길이니까. 근데 지금 사이클 속도가 정상화됐어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안 가봤던 길에서 가봤던 길로 지금 돌아온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원점으로 리셋이 됐고 원래 사이클 속도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래 사이클의 그 전개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더 쉬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렸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때 들어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때도 항상 2, 3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매수하셨으면 아마 지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평균 단가가. 근데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 거의 최고점에서 그냥 올인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의 85%가 수익 상태인데 그 15%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내년 말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사이클이 끝날 때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2년은 최소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행운합니다. 왜냐면 사이클 그냥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이클은 내년 말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은 지금 가격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껏 해왔던 대로 투자를 또 한다면은 앞으로도 아마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만 올라도 다시 팔 겁니다. 드디어
원금 돌아왔다 이러면서 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럼 이제 또 고점에서 또 들어와요. 그렇게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파악할 만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기본적인 지식은 얻으실 수 있을 건데, 또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매 사이클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책을 쓰는 시점에서 2년 앞을 내다보고 쓸 수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 채널인 멘탈이 전부다나 여기 채널 오셔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바뀌어가는 시황들을 섭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확실히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다 라고 하는 점. 네, 대한민국의 자산이 절대 아니죠. 네, 글로벌 자산이고 네, 중화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책이 저는 수출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일찍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그게 2023년 3월인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였어요. 비트코인이 1억 찍었을 때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럼 왜 그때부터 이 책을 쓸 수 있었냐? 비트코인 사이클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올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바닥이지만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이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 화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딱 비트코인이 최고 화제를 찍을 때 이미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바로 낼 수 있었는데, 다른 작가님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 타이밍 지난 다음에야 좀 책을 낼 수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했으니까 이 책이 시기 적절할 때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화제가 됐고, 그래서 수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또 암호화폐 쪽으로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알트코인 쪽 관련돼서일 건데, 왜냐면 비트코인 사이클과 함께 비트코인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이제 알트코인 시즌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최악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지금부터 제가 쓰느냐? 똑같아요. 이 책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최악일 때 앞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란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 책을 쓰기 시작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지금 바닥인데 그걸 왜 쓰냐? 근데 결국 보란 듯이 적중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장 최악이니까 쓴다고 하면 비웃죠. 근데 이제 보세요. 책 나올 때. 그때 보시면은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일단은 연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시기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